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1900, 어느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무려 1900년도에 태어난 나이로 117세,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일본 할머니가 타계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일본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세계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됐던 이 할머니입니다. 하지마 나비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1900년 8월생으로 알려졌습니다. 1900년이면 청나라 서태후가 서구 열강에 전쟁을 선포한 해입니다. 네.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던 까마득한 옛날인데요. 이 할머니와 같은 해 태어난 역사적 인물로는 문학가 현진건 선생, 어린 왕자의 생텍쥐페리,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등이 있습니다. 네. 117세의 나이에 걸맞게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등 해서 160명의 자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할머니의 사망으로 1901년에 태어난 또 다른 일본 할머니가 세계 최고령자 추정 인물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 아파트 내용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보유세 개편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종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원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어허. 1주택자의 고가주택 과표 기준이 3억 원 정도 내려가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지난해 가격 기준으로 서울에선 전체 가구의 10분의 1이 보유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서울에서 아파트 25만 2천 가구, 단독주택 28만 7천 가구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3% 정도가 해당합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에선 고가주택 기준 변경은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라 국회 논의가 필요한 만큼 상당한 협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탑3는 스카이. 뭐 대학교에 관련된 얘기입니까? 네,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이죠. 네. 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83.1%로 나타났습니다. 제1회 시험부터 7회 시험까지 합격률을 산출한 결과인데요. 네. 7차례 시험 동안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94.02%의 연세대였고 서울대 로스쿨이 93.53%, 고려대 로스쿨은 92.39%였습니다. 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누적 합격률이 모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냈고 변협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네. 한편 올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1,599명이 합격했습니다. 응시자 대비한 합격률은 49.35%로 처음으로 합격률 50%를 밑돌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